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 후반에 들어선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양시장 마이너스권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감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호재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이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또 간밤 테슬라의 실적 실망감으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타격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혼조세력 부합권대에서 거래 끝을 했지만 우리 코스피는 오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2,566선으로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장중한 때 2,552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대비 0.46% 내린 2,563.11포인트로 70선을 이탈하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나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1,5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오늘 제조업과 운수 장비 비중을 크게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였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의 힘이 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906선으로 약세 출발한 지수는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어제 대비 무려 2.58% 크게 내리면서 885.71포인트로 900선 깨졌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4거래일째 이번 주 내내 같은 매매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5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았고요. 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2,300억 원, 기관도 2,400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에 1,332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영국과는 다르게 독일의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어제 대비 2원 90전 하락한 1,322원 80전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견조하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꽤 컸는데요. 오늘 그런 만큼 전문가님과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제 KBI 메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KBI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또 강한 시세를 냈는데 오늘 장이 좀 좋지 못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2.5% 가까이 밀리는 시장 속에서도 시장의 이제 수급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몰리면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KBI 메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이 바닥 구간에서 흐름이 상방을 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잡아놓고 기다리면 강한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분출되는 종목들이 많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2차 전지였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결국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의 핵심 원료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 거고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이제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자동차를 새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3월 말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과 메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대구 전장 사업부 공장 10억에 대한 시설 투자 완료 소식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매매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또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노란 톡방 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I 메탈은 오늘 이후에도 아마 이제 시세가 추가적으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상한가를 가면 다음 날에 갭상승을 하는데 10%에서 15% 내외 갭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일부는 차익 실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내려왔을 때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맥점 잡아볼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은 이런 전략들 추가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BI 메탈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장 메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주가 추가 더 시세 분출할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라고 의견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특징주로 제가 요새 강력하게 밀고 있는 네, 리오프닝. 또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주를 오늘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 백성환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KBI 메탈을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아래 부분에서 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이 요즘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코데즈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한 29%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해주고 종가는 이제 25% 정도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세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한 거에 비해서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이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월 3일에 저점 부근을 찍어주고 나서 1월 3일 날 이 저점 네. 부근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 4월 중순까지 온 시점에 계속해서 증시가 끌어올려줬어요. 근데 결국에 사실상 2차 전지가 거의 뭐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어느 정도 이런 충분한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항상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큰 시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지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오늘 2차 전지의 하락 요인으로 해서 증시가 빠졌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들의 요인들로 인해서 네. 증시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라.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말도 들더라고요. 네. 화장품 말고도 우리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오프닝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 앞에서 제가 이 구간을 쳐드리면 지금 여기 구간이 작년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해서 12월부터 중국의 이제 그 리오프닝 이제 막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쳐라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났던 시기가 이쯤입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스멀스멀 펼쳐졌던 시기였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막상 리오프닝을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의 기대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금의 현재 추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상승 추세들을 그려주고 있었던 게 코데지 컴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화장품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네.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식품도 그렇고 특히나 패션 의료 쪽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코데지 컴바인은 지금 의류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세를 분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주력으로 보고 계시는 리오프닝 중에서 의료 관련주 코데지 컴바인이었습니다. 상한가 터치 후에 25% 급등 마감을 했죠. 리오프닝 본격화 속에서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서 오늘 강력한 장대 양보 만들어졌는데요. 리오프닝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앞으로의 전망 계속해서 좋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통해서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건데 네. 시장이 떨어지면 오르는 테마 중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전쟁 관련주 그리고 이제 무기 뭐 이런 쪽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테마가 있고 이 테마가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시장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0.5%대 낙폭을 좀 보이고 0.46%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밀렸죠.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시장에서 많이 오르는 이 방위산업주 중에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러시아에서 이제 그 한국 정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러시아가 이거 적대행위 아니냐? 우리 너네랑 전쟁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대행위로 받아들이는데 간주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좋지 못하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던 추세를 만들어가던 구간에 오늘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되었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제 조금 윗꼬리가 달렸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는 사실 지수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이 후상그룹 계열의 이제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매매를 또 해볼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이 종목을 바로 따라잡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진 않아요. 방위산업 관련주는 이제 리스크 해지에 관한 개념. 좀 시장이 떨어질 때 내 종목들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개념으로 매매를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포트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담아서 매매를 하는 거는 권유를 드리진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전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스텍 오늘 24% 넘는 급등세 나왔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 대해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간주되면서 오늘 방산업종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리스크 해지 개념으로는 매매가 유효하지만 오늘 오른 만큼 추격 매수나 또 주요 종목으로 비중 크게 담는 것은 지양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특징주로 네. 약간 이제 곡물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곡물도 오르면서 나왔죠. 그렇죠. 오늘 곡물 관련주들 친구들의 또 흐름도 좋게 나왔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곡물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던 네. 섹터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해 곡물의 협정이 중단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곡물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자체가 좀 빠지는 가운데서도 곡물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섹터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제가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 어떤 군들이든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지리적 특성을 본다면은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일컬어지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100이라고 치면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료 관련주 친구들 그리고 곡물 관련주 친구들이 작년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그러한 수급들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곡물 관련주들 친구들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다음 달 5월 달에 나올 CPI 발표가 저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치보다는 상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가 또 감산을 해서 유가도 올라왔죠. 그리고 천연가스 값도 올라가고 있죠. 금이나 은도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시세들이 4월 이 CPI에 반영이 될 것이고 5월 달에 발표가 될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큰 틀로 보자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명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종목명 팜스토리. 곡물주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제가 좀 네. 곡물명에 또 팜스토리였습니다. 팜스토리. 네, 마지막 종목은 곡물 관련주 팜스토리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중단 위기로 곡물주 오늘 상승세 보인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에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해주실까요? 이제 5월이 오기 전에 네. 좀 잡아야 할 하는 섹터들 종목. 네. 또 특히나 탑3를 오늘 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저랑 또 같이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든마우스 종목은 야 기다리면 이제 다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AS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하는 테마에 대해서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지난 방송 전략주였고 오늘 매수를 했던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두 번 전략 주신 종목이고 다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어제 제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네. 힌트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였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의 하락을 또 피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순절가를 살짝 건드리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구간이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지금 28,900원 정도 선을 그어놨는데 이 아래를 잡고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매매를 해보는 거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내려온 자리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가서 매물을 이제 만들어버리면은 사실 단기간에 또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손절 라인은 잡고 매매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네.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지금 로봇이 메인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SK온 합작 이 뉴스 나오면서 4월 13일에 25% 가까운 강세가 나타났고 지금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역에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종목이 이제 좋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그 종목을 이제 매수했을 때 손절을 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이제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제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905포인트, 910포인트 굉장히 부담되는 영역이다. 1월부터 4월달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 주면은 반드시 챙기면서 매매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만약에 이 구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데 손절 라인 짧게는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텍스는 손절 라인 28,900원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삼부 모터스입니다. 어제 나와서 AS 주셨고요. 10% 이상의 강세 나올 때 매도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에 15% 급등, 다만 윗골이 응공으로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톡방에서는 매도 사인 주셨을까요? 네, 이 그 종목은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리고 네.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15% 강세가 나오고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오늘 바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을 바로 드리려고 또 가져왔어요. 제가 3번 모터스는 사실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이제 4월달 구간에서도 이제 모트렉스 이후에 아직 안 간 자혈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종목을 또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이제 2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수익 많이 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매수 액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은 지수가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매도 의견을 오늘 드렸는데 관심 종목에는 꼭 넣어두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3번 모터스는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해두고 모트렉스도 제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더 큰 수익을 많이 노려보고 있죠. 3번 모터스 역시 비슷한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모터스 채팅방에서 매도 전략 대응해 드렸고요. 추후 제 전략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4일에 매수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일인 금요일과 월요일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월요일 날 장중에 8%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장 조정받으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우량주를 많이 추천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급등 나오고 약간 뜨거운 거 이제 20% 이상 상한가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는 해요. 시가총액 자체도 11조, 굉장히 또 사이즈가 큰 기업이고 에너지 종합 패키지 기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0월달 구간부터 차트를 잠깐 보면요. 이 바닥 구간 한번 다져주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구름대 아래에서는 매매 안 하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은 완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에서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어요. 네. 이 가격대 이제 17,500원 조금 넘는 구간인데 이 구간 이후에 이제 19,400원. 아직도 올라갈 영역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살펴보면은 네. 매출액이 15조, 뭐 10조, 15조 계속해서 이제 풍부한 매출을 또 기록하고 있고 20년도에 이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기록된 거는 연료, 이제 화석 연료나 이런 연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주가가 이걸 다 반영하고 많이 떨어졌었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풍력 발전도 하고 있고 화력 발전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도 하고 있고 정말 종합 패키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드렸던 매수가보다 한 4,5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급등이 나올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상한가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5% 20%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도 이 종목도 수급이 붙는다고 하면 이렇게 7, 8% 이상 강한 양봉이 나오기도 하는 캔들이 있고 종목 자체가 수급도 따라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연기금에서도 폭발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상방 더 열려 있고 실적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내일도 매수 가능한 점 제시해 드렸고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한네트 CBDC 관련 종목이고요. 오랜만에 AS 주셨고 최고가 수익률 13%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조정을 받으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한네트 어떤 의견 주실까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네. 너무 아쉬운 게 그때 당시에 매도가를 7,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30원이 모자라서 매도 체결이 안 됐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매수 공략을 했던 시기는 6,150원이면 요 영역인 것 같아요. 요 비슷한 영역인데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2월 21일에도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3월 16일 요 구간에도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제시했던 7,000원보다는 조금 모자랐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들어왔다.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을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는다면 충분히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꼭 올라간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이고 최저임금에 대한 일자리 나올 때 이제 키오스크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CBDC 중앙암에 이제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 나올 때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진 않아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6,000원대에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슈팅 나올 때 10% 15% 이상 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 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구간 1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꼭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말씀드리지만 이 구름대 아래로 가면서 만약에 5,500원, 5,000원 이렇게 내려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AS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네트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하시고 싶고 마음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이 종목 담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AS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네트 크게 차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세력 유입된 종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관심 매수 모두 유효하고 10% 정도의 상승 나올 때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랜만에 AS 주시는데요. 2월 23일에 매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창투사 관련 종목으로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당시에 제가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 네. 바로 슈팅이 나왔었어요. 2월 달에 이제 제가 매수를 했었고 2월 달에 이제 바로 이제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창투사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구름대 아래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건 좋지 못하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오랜만에 AS를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뉴스를 받고 올라가는 영역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완전히 짱짱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재료에 대한 유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로서 메리트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아래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저라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고 손절을 좀 두려워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좀 바라보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200원 정도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그 거래량이 생기고 4,200원 이상 올라오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저는 이제 떨어진 것들도 다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것들은 떨어진 대로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은 전략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비교적 장기적 관점으로 주셨고요. 4,200원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면서 흐름 돌릴 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먼저 손절가를 6,0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 전략 변경해 주셨네요. 네, 그 네. 손절가를 제가 6,000원으로 처음에 잡아드렸는데 네. 지금 위니아이드를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해서 5,4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니아이드를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저는 좀 이 방송 나오면서 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서 차트를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야 골든마우스는 왜 항상 이렇게 맨날 하락 추세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오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석경 AT라는 종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석경 A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시즌에 수익률 게임에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투자자들이. 아, 이거 뭐 가기는 해? 제가 이거 갖고 왔을 때도 이제 어떠한 반응들이었었냐면은 아,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갈까요? 네. 참 근데 그죠?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도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석경 AT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 제가 갖고 왔을 때가 이제 한 19,000원,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75,800원까지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싼 구간에서 이게 추천을 종목을 말씀드려도 네. 자기 기준과 자기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경 AT와 상당히 차트가 비슷하죠. 애초에 이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 저는 무서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면 자체에서 영업이익만 보시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주가가 단지 계속 요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쳐가지고 약간 좀 지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야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오늘 요번에 이런 종목으로 수익 봤어. 나는 또 이런 섹터로 수익 봤어. 계속 수익 얘기만 들리면 사람이 사실상 저는 주식이라는 게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 싸움에서도 심리가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가 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위니아이드는 제가 하향 조절을 했고 이 실적면 자체에서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구간이 깨지면 2차 매수고요. 손절가는 5,4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5,400원은 손절가 변경 드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적 측면에서 영업 내고 있는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테마가 주목받지 못하며 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6,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 매수 가능하다고까지 의견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0일에 매수했던 GSE입니다. 오늘 장중에 24% 급등, 또 종가도 10%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GSE 어떤 전략일까요? G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첫 번째 특징적으로 코데즈 컴바인을 말씀드릴 네. 때도 중국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부분도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GSE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20% 급등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있어요. 네. 뭔가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네. 정말 제가 제 스스로가 와 이게 기쁜데도 슬프다라고 느낀 게 네. 항상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수 있는 좀 저가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보시면 지금 제가 매수를 한 구간들이 제가 추천을 드린 구간이 여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이거야?
또 이렇게 하락 추세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항상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GSE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다 한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당사자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GSE라는 건 투자 포인트가 명확했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의 적자가 마이너스 30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적자가 30조인데 이거를 그냥 적자 그냥 땡 처리하죠. 그냥 없는 셈 치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서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특히나 정치인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표가 떨어져요, 표가. 그러면은 이 의식주를 건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전의 적자는 30조고 중국은 리오프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자재 소비국 1위고 에너지 소비국 1위예요. 네.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쪽에서 4월 4일 날 어떻게 보면은 한 17% 이상 상승을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가스비랑 난방비를 이제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인상 회의를 하는데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표 떨어져요, 여러분. 표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론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자에 또 속보가 뜨면서 오늘 시장이 2.5%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가 2.5% 밀렸습니다. 근데 GSE는 오늘 시원하게 24% 장대 양봉 쏘아 올려드렸죠. 제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제가 한 3,700원, 3,75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셔라, 현금 확보하셔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요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좀 급선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금 확보로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약수익권에서 끝나서 20 몇 %가 급등을 했는데 약수익권에서 끝마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정말 쉬워요. 클릭 한 번에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됩니다. 근데 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끝마쳤느냐 안 마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끝마치고 매수 버튼을 눌러서 약수익권이라 수익이 났다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내가 정말 분석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매수를 눌렀는데 약수익권이 났네. 이 분석과 분석을 하지 않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GSE는요, 결국에 분석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GSE를 보면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GSE 한전의 적자 부분과 중국 경제 재개와 인플레이션 말해주시면서 가스비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다만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게 현금 확보 전략으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어제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오르다가 이제 응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도 사인 주셨을까요? 네, 저는 어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한 거래량을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자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전략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솔직히 이제 KG 친구들은 더 상승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했던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 시장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이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을 채웠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더 상승을 하든 더 높게 급등을 하든 사실 그거는 개의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목표 수익률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었다라는 것에 좀 감사를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전략 매도를 드렸고
근데 이제 KG 친구들은 항상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죠. 뭐 KG ETS도 그렇고 KG 케미칼도 그렇고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요새 정말 이번 주 보면은 KG 친구들의 항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에코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아니면 KG 그룹주들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이화 그룹주 친구들도 네. 또 엄청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룹주 친구들이 정말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KG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어제 전문가님 채팅방에서 안정적으로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볼게요.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러시아가 적대적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북한 이슈도 나오고 하면은 우리 방산주들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빅텍이나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지만 파이버 프로 역시도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이 종목이 지금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세트레가야 22억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한 호재도 또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방산주 강세 속에서 오늘장 연중 고가를 갱신했다. 1년 동안에 오늘보다 높은 가격이었던 적이 없어요. 23년도 이후로 오늘 최고가를 한번 갱신을 해줬는데 보통 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것은 이제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을 역시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매하기에 부담이 없다. 아직 많이 올라가 있는 영역에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세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데 제가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말씀을 드리죠.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완전히 또 바닥에서 사는 것도 저는 아니기는 해요.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테마가 있고 뉴스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파이버 프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 수익률 정도는 10% 정도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 수익률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도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목표가 4,000원 정도 보고 이제 10%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2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인 방산주 중에서 파이버 프로를 추천드렸습니다. 세트라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그리고 오늘 연중 고가를 갱신한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네. 앵커님 의상을 보자마자 네. 진짜 봄이다. 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는 좀 흐렸지만. 네, 근데 이제 이 봄에 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혹시 또 리오프닝을 하고 왔나? 그러니까요. 라고 하실 수도 한번 있는데. 스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오늘은 리오프닝은 아니고 네. 이제 또 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 농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왜냐면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농사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 시기가 돌아오면은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한때 이제 그 군 복무를 할 때 철원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철원 오대사를 아실 겁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이제 대민지원에 나가면은 네. 제가 항상 대민지원을 좀 많이 나갔는데 이제 모내기를 했었는데 딱 이 시기가 돌아왔고요. 그 시기에 맞게끔 오늘 또 농기계 관련주를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영업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영업 실적 면에서 자체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농기계 관련주이긴 한데 사료 곡물주 친구들처럼
인플레이션 그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단기간에 좀 그 수급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품 역할, 농기계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부품을 전기차 부품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농기계 처리, 농사 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두면은 좋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면 풍년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제가 5%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과 함께 농기계 관련주 추천드렸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곡물주와 함께 인플레이션주로 과거 함께 움직이기도 했던 종목으로 전기차 부품으로 사업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힌트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전략주 방송 이후에도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며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월이 오기 전에 네. 잡아야 할 섹터 탑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탑3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데일리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정적인 종목들을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종목들과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GSE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그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참 안 좋은 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 도대체 왜 이런 종목들 갖다 주냐? 네. 왜 이런 종목들 얘기하냐? 근데 저는 사실 제 기준과 원칙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도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 남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중과 여론이 정말 안 좋게 얘기하고 욕을 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오늘 같이 크게 빠진 시장에서 2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냈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네.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구간 자체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 방송 끝나고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을 대비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 그리고 저점에서 고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